자, 안녕하세요. 나인성입니다. 저는 지금 코나 SX2 시승 현장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승을 오늘 하는 차가 보통은 이제 탑 오브 더 라인, 가장 옵션도 많고 가장 비싼 그런 차를 하기 마련인데, 오늘은 되게 독특하게도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릴 수 있는 모델 중에 하나, 아직 하이브리드가 안 나왔으니까 1.6 터보 트림의 앞바퀴 굴림입니다. 앞바퀴 굴림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거, 아, 토션빔이야? 근데 그 토션빔에 이번에 그 하이드로 부시라는 게 적용이 됐죠. 그래서 그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되었을 때 승차감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이전에는 살짝 높은 해치백 같은 느낌의 다이나믹함이 주장꼈다면은, 이제 SX2 2세대에 와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패밀리카의 느낌과 요즘 고객들이 좋아하는 매끄러운 승차감, 즉 고급스러운 NVH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더 가해졌을지, 토션빔이 자기의 어떠한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하이드로 부시의 혜택이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확인하고자 하는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라이드 핸들링에서 라이드는 뒷좌석의 느낌, 그리고 핸들링에서는 코나의 다이나믹함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그 두 가지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할 부분은 승차감, 뭐 소음, 그리고 이런 NVH 관련, 거주성 관련, 그리고 그 다음은 코나에 어울리는 이 라이드 핸들링이 있느냐. 핸들링. 코나는 되게 다이나믹한 차였거든요. 그 다이나믹한 핸들링을 가졌던 소형 SUV 중에서 이제 스토닉이 죽으면서 사실은 코나 혼자 남았었거든요. 근데 이 코나가 높이도 살짝 커졌는데도 차가 길어졌어요. 게다가 리어 오버행까지 길어졌어요. 그 리어 오버행이 길어지게 되면은 사실은 차가 이 추종성, 뒷바퀴 쪽에 놓으면 추종성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커버했는지 이런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자, 지금 제가 자유로로 접어들어서 이렇게 이 인터체인지 같은 이 램프웨이를 돌고 있는데, 여기가 계속 요 빨래판이 있는 곳이에요. 빨래판이 있는 곳을 통과하면서 느껴지는 느낌. 앞좌석에서의 승차감은 매끄러운 부분은 좋아졌는데 여전히 탄탄합니다. 그래서 앞좌석까지 물컹거리는 걸 좋아하는 고객이라면 저는 이 차를 사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조금 다이나믹한 느낌, 그 코나의 원래 그 역동성이거든요. 그거는 남겨놨구나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그 현대모터 스튜디오 고양 지하주차장에서 올라올 때, 거기는 독특하게 아주 짧은, 이렇게 뻘떡 튀어나와 있는 일종의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건 이제 법적 기준처럼 이렇게 매끈하게 튀어 올라와 있는 그런 과속방지턱은 아니거든요. 그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뻘떡한 거기 때문에 충격이 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승차감 부분에서는 이게 세게 치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게 아무래도 소형 SUV 그리고 코나라고 하는 것의 역동성은 남겨놓은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변속기는 7단 듀얼 클러치에서 8단 자동 변속기로 바뀌면서 확실히 매끄러워지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울컥거리는 느낌은 확실히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승차감에는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주행 소음 부분은 제가 지금 한 시속 한 80, 90km 정도로 달리고 있는데, 이럴 때 노면에서 올라오는 소리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리고 노면에 이제 깨진 곳 있죠. 이런 그러니까 파톨 같은 것들, 이런 걸 통과할 때 울려 올라오는 소리. 글쎄요, 이 소리는 뭐 제가 고급 차들하고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고급 차들에서 우리가 보통 기대하는 그런 정도의 차분함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큰 타이어가 껴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19인치가 적용이 됐잖아요. 19인치 타이어 안에는 이제 울림 방지용 이제 홈 스폰지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텅텅 하고 울리진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 타이어가 이전보다 커졌기 때문에 이 공명통이 커진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의한 울림 소리는 없진 않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소음 부분에서 이 앞유리가 그렇게 두껍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유리 쪽에서 들어오는 전반적인 소리, 뭐 도우미러의 풍절음, A 필라의 풍절음, 이런 특별한 한 부분의 소리는 아닌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오는 이거 투과음이라고 하죠. 이거는 아주 적은 것 같진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눈부셔라. 아, 이거 엔진 소리가 울려 들어오는 거는 조금 거슬리네요. 지금 이 풍절음이 나는 게 앞쪽에서 나는 것보다 뒤쪽에서 더 나는 것 같아요. 흥미롭군요. 제가 이렇게 가속할 때 이 파워트레인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페달과 바닥을 통해서 전달되는 진동, 이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덩 했을 때 이 차가 느낌이 리바운드가 조금 무르네요. 덩 하는데 그 리바운드 댐핑 쪽에서 한번 이 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차를 흔들어 보게 되면은 차는 롤링이 적진 않아요. 사실은 차의 크기에 비해서는 롤이 조금 더 있습니다. 아마도 그 부분은 뒤 서스펜션이 조금 더 부드럽게 세팅이 되지 않았나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확실히 이전 세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승차감, 그러니까 뒷좌석 공간의 거주성과 어울리는 좀 승차감 쪽으로 가지 않았나 싶어요. 자, 이렇게 타이트한 램프를 돌 때에는 차의 선의 안정성을 볼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차의 지금 주행 속도는 한 60에서 80km 정도로 이 램프, S자 램프거든요. 이 램프를 돌았는데 느낌은 어떠냐면은 이게 작은 차 같은 느낌이 여기선 적네요. 그리고 다리 이음매를 통과했을 때 이렇게 컴프레스 댐핑이라고 하죠. 저 이렇게 꾹 앉았다가 일어나는 느낌도 생각보다 조금 큰 차처럼 느껴진다. 이게 좋은 의미도 되고 나쁜 의미도 돼요. 그러니까 확실히 휠 베이스가 6cm가 늘어난 부분이 이 차의 운동 성능, 특히 이제 선의 지속성, 이 선의 안정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안정성을 키워주는 쪽으로 작용을 했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를 빠져나왔습니다. 이제는 국도 구간을 주행을 하겠죠. 국도 구간을 주행을 하면서 테스트할 부분은 이제 스티어링, 그리고 브레이크의 조절 능력, 그러니까 시내에서 브레이크를 밟을 때 얼마나 이 차가 다루기 쉽고 너무 울컥거리진 않는지, 이런 부분이겠죠.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민첩함입니다. 승차감도 당연히 좋아져야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 브레이크 관련해 가지고서 코나가 이번에 강조하는 게 하나 있었죠. 코나의 브레이크가 이전에는 보면은 이게 소형차 느낌이 되게 강했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브레이크를 처음에 딱 밟으면 팍 꽂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기 담력, 이니셜 바이트라고 하죠. 이게 처음에 너무 세면 차가 울컥거려 가지고 피곤하기도 하고, 그리고 승차감 부분에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오히려 시내에서 주행 안정감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리니어한 초기의 제동 감각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바꾼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도 조금 더 숙성이에요. 좀 더 이제 뭐랄까 세련된, 그리고 뭔가 낯익은 느낌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어린 느낌의 차에서 이제는 뭔가 균형 감각을 아는 그런 차로 가는 겁니다. 그런 방향에서 브레이크가 사실은 다룰 때 사실 별로 의식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지금 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고향 근처에 이제 시내 구간, 이 구간을 통과하면서 브레이크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별로 의식되지 않거든. 저는 그게 이제 한 가지 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까 이제 저기 톨게이트를 빠져나와서 이렇게 램프를 돌 때 앞차가 조금 느려가지고 제가 브레이크를 꾹 밟아봤는데 꾹 하고 씁니다. 쓰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그 코나 SX2 설계팀이 이 브레이크를 세팅을 할 때 추구했던 방향이 그대로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브레이크 느낌 진짜 좋네요. 브레이크 아주 좋았어요. 브레이크가 뭐가 좋았냐면요, 제가 이제 한 시속 110km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에서 이 나들목으로 딱 나와서 거기에서 쫙 이제 감속을 하는데 차가 차분하게 쫙 가라앉는 느낌이 있었어요. 자, 이번엔 한번 밟아 볼게요. 네, 앞바퀴 굴림 모델에서는 이제 가속을 할 때 두 가지를 체크하려고 했어요. 이제 뒤쪽이 뭐 주저앉는다든지, 뒤쪽이 잘 따라주지 않고, 뒤쪽이 이렇게 만약에 소프트에서 주저앉아서 스쿼트가 오게 되면은 앞바퀴 그립이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쉐이크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는지 했는데, 그렇게 아주 없진 않아요. 근데 조금 있지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자, 과속방 같은 느낌. 네, 그렇게 뭐 고급지진 않은데. 자, 여기서 브레이크. 네, 리바운드 댐핑이 있어요. 자, 초기에는 언더스티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 바퀴는 무너지지 않아요, 주저앉거나. 근데 안쪽 바퀴가 좀 많이 뜹니다. 이것도 역시 리바운드 댐핑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가 핸들링 쪽에서 승차감을 얻기 위해서 조금 풀어준 쪽이 어디냐 했더니 리바운드 댐핑이네요. 리바운드 댐핑을 풀게 되면은 차는 조금 더 야들야들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이렇게 스카이훅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게 코너를 돌 때 보면 바깥쪽이 주저앉는 게 아니라 코너 안쪽이 뜨는 느낌. 그리고 이렇게 오르막을 쳤다든지 과속방지턱을 친 다음에 앞머리가 착륙하지 않고 조금 뜨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좀 더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특히 뒤쪽 서스펜션이 리바운드 댐핑이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가 기본적으로 참 좋은 건 뭐냐면은 바디의 강성은 대단히 단단하다, 그 느낌은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이상의 어떠한 역동적인 핸들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샤시의 튠은 조금 더 절제되어 있다. 이 차의 자료를 보면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바디 쪽에는 이제 핫스탬핑, 그리고 고장력 강판, 이런 비율이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서스펜션 쪽 얘기를 딱 들어가면은 다 보면 부싱, 하이드로 부싱, 뭐 진동 특성, 소음 NVH 특성 개선, 뭐 이런 얘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뭐였다라는 것은 그대로 나옵니다. 스티어링의 느낌은 대단히 직답적이에요. 그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확실히 이 차는 앞바퀴 중심으로 핸들링을 만들어내가는 차다, 그 느낌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을 유지하면서 이 차가 얼마만큼 고급스럽게 움직일까,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제가 시속 100km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서 한번 급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네, 그립감이 되게 좋아요. 이 타이어의 접지감이 좋다는 느낌이 이렇게 핸들링 특성에서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언제 또 느껴지냐면 브레이킹을 할 때도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대단히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쉐이크를 조금 해봐도 앞바퀴 쪽의 느낌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확실히 조금 더 커졌구나, 동시에 부드러워졌구나 라고 느끼는 게 뭐냐면, 앞바퀴를 따라오는 뒷바퀴의 느낌이, 그 추종성이라고 하죠. 그 느낌이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끈끈하게 따라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두 가지입니다.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끈끈하게 따라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차가 느껴진다, 이거는 조금 무르거나 조금 길어졌다는 뜻이고요. 끈끈하게 다가온다라는 소리는 그래도 접지력만큼은 정말 좋구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차를 탔을 때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주행할 때도 좋겠지만, 제가 생각을 할 때는 한계 쪽으로 갔을 때 차가 버텨내는, 이게 사실은 물리적인 접지력이거든요. 이 차가 뭐 이제 타이어나 뭐 쇼크옵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차체와 샤시의 구성 자체가 만들어내는 물리적인 그립은 대단히 높은 차구나 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파워트레인의 직결감, 이 8단 변속기가 그렇게 빠릿빠릿한 변속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 차의 특성은 파워트레인만큼은 이전 1세대에 비해서는 뭔가 좀 역동성은 조금 줄어들었고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쪽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요건 되게 좋네요. 지금 내리막길 딱 내려오니까는 기어가 엔진 브레이크를 딱 걸어요. 그러니까 저단 기어를 더 붙잡고 있습니다. 이건 되게 좋아요. 이거는 변속기가 되게 똑똑한 거죠. 이 기울기 센서가 있어서 이 차가 내리막길일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충분히 써준다는 거, 이런 부분은 유럽 차들은 전에부터 많이 적용됐었는데 우리나라 차들은 적용된다라고 말한 건 오래됐지만 실제로 적극적으로 적용한 거는 그다지 오래 안 됐거든요. 왜냐면 고객들이 차가 막 변속이 안 되고 땡겨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 차 코나 같은 경우에는 이 8단 변속기가 그 내리막길에서 적극적으로 변속기를 통한 엔진 브레이크를 거네요. 이거는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손님들한테 조금 더 교육을 하더라도 가르쳐서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100km 정속 주행 시에 RPM이 한 1600 RPM, 1700 RPM 요 정도 되죠. 그러니까는 사실은 이제는 이 터보 엔진이 토크가 세니까 대뱅이력이건 뭐건 다 이렇게 RPM을 낮게 써요. 이게 효율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1600 RPM, 이게 옛날에는 아주 대백이랑 미국 차에서나 볼 수 있었던 크루징 RPM인데 이제는 이런 코나 같은 크지 않은 차에서도 이런 게 보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급가속을 하면은 토크 스티어가 있어요. 바퀴가 이제 핸들이 오른쪽으로 좀 돌아갑니다. 자, 시트 포지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트에 앉아 있으면 시트가 낮진 않아요. 그리고 이 시트를 만져보면은 아래쪽에 공간이 꽤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 3세대 플랫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되게 무게중심이 낮고 바닥에 깔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시트 포지션은 낮지 않게 시트 프레임을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위치가 이게 지금 제일 낮은 위치거든요.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시트 높이는 충분히 높고요. 이게 뭔가 다이나믹한 핸들링을 위한 스포티한 포지션을 원하셨던 분들한테는 조금 높다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가 타면서 느끼는 거는, 그래, 이 차가 이제 조금 더 SUV 같아졌구나, 그런 느낌입니다.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습니다. 이전 코나는 이 컴바이너 방식이라고 하는 요 반사 유리가 올라오는 그 컴바이너 방식의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이 모델은 없어요. 모르죠. 뭐 근데 이 3세대 플랫폼에는 그런 모듈들이 다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하니까 언제 달릴 수도 있겠죠. 자, 제가 이제 국도로 완전히 나왔어요. 나오니까 이제 노면도 조금 더 울퉁불퉁하고 가속 감속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이 상황에 오니까 저는 차가 훨씬 더 생동감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고속도로에 있을 때는 되게 묵직하고 점잖고 우아한 차 같은 느낌이 있으나, 이 소형차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뭐라 그럴까, 이 소음,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거슬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이렇게 일반 국도로 들어오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이 되게 자연스럽고 이제 차의 느낌이 훨씬 더 어울린다 라는 느낌이 들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고속도로 달리기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차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캐스퍼를 타고 왔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이제 주행 안정성도 좋아졌고, 휠베이스가 길어진 만큼, 그리고 뒷바퀴 서스펜션이 조금 소프트해졌어요. 그 살짝 소프트해진 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뒤가 소프트해지면은 차가 주행 안정성, 직진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대신 소형차가 줘야 되는 그 다부진 느낌은 조금 줄었다라는 것이었는데, 이 국도로 내려오니까 이게 좀 더 밸런스감을 찾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앞으로는 약간 와인딩 같은 길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이런 길에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한 느낌, 다이나믹 핸들링 쪽의 이야기는 좀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속방지턱을 넘고 맨홀 뚜껑을 밟고 열심히 다리도 넘어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하겠습니까? 이 차가 얼마나 조용해지고 승차감도 좋아지고 고급져졌는지. 자, 확실히 고속도로 달릴 때보다 일반적인 속도로 일상도로를 달릴 때의 느낌이 이전 세대하고 차이점이 확 나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차가 확실히 고급져졌구나 라는 게 나요. 그러면서도 코나의 짱짱한 맛도 좀 있구나. 그러니까 코나스럽지만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노면에서 구름소리, 이 도로 구름소리가 많이 안 나요. 그리고 이렇게 파인대를 지나갈 때는 서스펜션이 꽤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앞바퀴 서스펜션이요. 그리고 이렇게 파토를 지날 때 또 한 가지가 좋은 게 뭐냐면, 충격음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똥똥 하는 소리가 나기 쉬운데 그런 소리가 많이 나지 않아요. 그거는 뭐냐면은 서스펜션이 좋거나 아니면은 부식류가 좋거나. 근데 이 차는 서스펜션의 품질은 그렇게 고급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차는 부식류에 신경을 많이 쓴 차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과속방지턱을 넘으면서 뭐 매끄럽게 착륙하는 느낌, 그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과속방지턱을 딱 넘을 때 이러진 않아요. 하지 않고 이렇게 내려오지만 거기에서 뭔가 거친 느낌, 이런 건 없다. 그냥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소형차 느낌을 완전히 지우진 않았는지 못했는지,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제 앞에서 이 현대 자매 모델 베뉴가 면허시험 검정 중입니다. 그리고 또 앞에는 캐스퍼가 가요. 사실은 이 현대가 캐스퍼, 베뉴, 코나 이 세 모델의 포지셔닝을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눈부셔라.
자, 지금 앞에서는 이동희 칼럼니스트가 운전을 하고 있고요. 저는 뒤에 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살 자르면 벗이 없지. 자, 뒤에 앉아서 느낌은 공간감은 뭐 옛날 코나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옛날 코나는 이제 갇혀서 가는 느낌이었고, 사실은 요즘 경차보다도 좁다는 느낌이었으니까. 헤드룸이 너무 좁아서. 그래, 헤드룸도 좁지만 이 유리창이랑 이런 게 위로 가면서 오므라드는 느낌 때문에 머리가 헬멧 쓴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 비해서 훨씬 더 에어리하고 좋아요. 그리고 지금 등받이 각도가 되게 누워 있습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공간감은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지금 이 발이 운전석 밑으로, 지금 운전석이 제일 낮은 위치에 있는데도 제 발이 막 들어갑니다. 이 비브람 창과 높은 발등이 조합된 트래킹환인데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좋은데, 뒷좌석 승차감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저희가 승차감 테스트를 하고 있는 이 노무현은 경기도 북부 서북부의 지방도입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여기는 춥기도 무질나게 춥고, 그리고 사람 많이 안 다닌다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길이거든요. 승차감, 제가 앞자리에서 느꼈던 것보다는 단단한데, 그 단단한 게 뭐냐면 노면의 텍스처를 알려줍니다. 그렇다고 바닥에서 와글와글 거리진 않는데 밑에 뭐 있어? 이 정도는 알려줍니다. 그리고 아까 잘 자란 팟홀들이 있는 데를 지나갈 때의 느낌은 확실히 그게 있다라는 것을 전달을 해주는 약간의 울림소리도 있는. 그런데 좋은 거는 뭐냐면은 스웨이 모션은 안 느껴져요. 그게 토션빔 X를 부드럽게 만든다고 멀컹멀컹한 고무 부싱을 쓰거나 그 강도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그 토션빔 X이 사다리꼴 변형을 일으키면서, 아니 부싱 쪽에서 이 서스펜션 덩어리가 통째로 비틀어지면서 차가 골 때리는 느낌을 내거든요. 그 토 아웃이 돼서 막 뒷바퀴가 혼자 스티어링 하는 느낌? 근데 그런 느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토션빔 엑셀, 컴파운드 토션빔 엑셀 이 자체는 강성은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러면서도 충분히 승차감을 좋게 만들려고 애는 썼다. 그러나 솔직히 말해서 하이드로 부시를 썼다라고 해가지고서 되게 매끄러워질 거라는 생각은 기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좋은 거는, 제가 아까 뒷좌석 쪽에서 풍절음이 더 들려오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현재 주행 속도가 이제 시가지 골골 속도니까 그런 풍절음이 날 건 없겠지만, 이 휠하우스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없네요. 캐스퍼는 휠하우스에서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목이 쉽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은 확실히 이 작은 차 삼형제 캐스퍼, 베뉴, 이 코나 사이에 이 서열 정리는 질감에서도 확실히 했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뒷좌석에 앉았으니까 꼭 해야 되는 게 하나 있죠. 우와, 이 차 뒷좌석에 열선 있어 라는 거 보여드리고, 그런 다음에 창문이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원터치는 또 안 돼. 근데 우와, 창문 끝까지 다 내려가요. 그리고 제가 딱 이렇게 앉았을 때의 느낌. 네, 이 공간감은 뭐 뒷유리 창이 엄청 길어요. 이거 무슨 리무진 같아. 롱휠베이스 모델 같아. 그런 정도의 느낌은 있습니다. 이 벨트 라인은 낮지 않아요. 그거는 좋은 거예요. 이 정도면. 네, 지금까지 뒷좌석 승차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프로 동영. 올리오 코나의 시승을 마친 제 기분은 살짝 묘했습니다. 차는 분명 좋아졌습니다. 고급스럽고 승차감도 훌륭하고 그랜저의 첨단 장비들도 다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고한 바디 강성과 새로운 3세대 플랫폼이 주는 훌륭한 기본기가 좋았습니다. 이동희 칼럼니스트 덕분에 확인할 수 있었던 뒷좌석의 승차감과 거주성, 비약적인 발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남아있어요. 제 마음속에도 남아있고 차한테도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한참 고민했습니다. 지금은 시승회가 끝난 지 거의 한 달이나 지난 후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코나에 대해 생각을 해왔고 지금의 제 생각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시승 후에 남겼던 결론 영상은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론이 살짝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코나 SX2가 룰 브레이커가 될 수 있을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코나 SX2는 분명 확실한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소형차의 특징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문을 통해 들어오는 투과 소음이나 급가속 시 느껴지는 토크 스티어 등이 그렇습니다. 만일 승차감과 공간을 원한다면 투싼을 사는 것이 여전히 훨씬 나은 선택입니다. 특히 승차감에서 투싼은 근래 최고의 작품이거든요. 핸들링은 코나가 다소 낮습니다만 핸들링만 따진다면 이전 모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형 SUV 시장의 부활을 이끌 수 있을까? 일부 그렇다입니다. 코나 SX2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소형 SUV들 가운데 가장 우수한 모델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엔진, 하이브리드, 전기 모터의 다양한 파워트레인이 주는 독보적인 포지션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중형 시장을 일부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베를린 출장에서 만났던 현대 프랑스의 홍보 담당자 말대로 유럽 시장에서는 코나가 훨씬 큰 시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소형 SUV의 바람은 예전 같지 않고 소비자들은 중형 이상의 큰 차로 더 옮겨갔습니다. 게다가 요즘 우리나라의 경제 사정이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합리적인 소비자, 내 생애 첫 차, MT 네스터 등이 많은 소형차 시장은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나 SX2가 국내 시장에서 대박을 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요. 시장 상황도 그렇고 경제 상황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를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코나 SX2가 조금만 더 섬세하게 완성도를 높인다면 좀 더 깔끔한 뒷맛으로 마음에 쏙 들 것 같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나 글로벌 모델로 태어난 코나 SX2는 하루 이틀 팔고 말 물건은 아닐 겁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잘 팔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풀 라인업이 완성될 때 제대로 경쟁력을 발휘할 겁니다. 기다려보시죠. 지금까지 라펙터의 나윤석이었습니다.